저는 어린 시절 가정 환경 때문에 어른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절대 제 아이들은 남 눈치 보게 하지 않겠다 결심했는데 어릴 적 눈치 보던 버릇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 걸 느낄 때마다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김창호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치를 보던 버릇이 대물림 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떨 때 그렇게 느끼세요? 제가 딱 결혼한 지 올해로 20년인데 큰애가 원래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그놈이 3살, 4살 무렵까지 제가 뭐 손찌검도 했었고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애를 떼놓고 혼내는 사람들 있죠.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막 윽박 지르고 뭐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식탁에서 밥 먹다가도 제가 기침 한번 하면 애들이 끔찍끔찍 놀라요. 그리고 큰 놈은 원래 대학 들어가는데도 자기 방에 있다가 제 목소리가 나면은 빨리 뛰어나와요. 뭔 일 있나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 놈이 손톱이 없어요. 그걸 제가 느낀 순간이 40대 돼서 그때부터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크면은 자기도 결혼하고 자식을 놓을 거니까 아버지의 이런 나쁜 모습을 배우지 말고 좋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마음은 가볍게 치며 신청했는데 내용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이래 한번 식구들을 싹 훑어봐요. 아빠 한번 볼까 싶어서 밥을 빨리 먹고 들어가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 차는 거. 소화 안 되고.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 약간 애착 결핍이 있어가지고 애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어린이집 생활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유대관계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담센터 선생님한테 막 그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있거든요. 많이 이제 대화하고 좀 순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이렇게 때리면 딱 맞지만 애들이 커지고 체격도 커지면 아빠 그럴 때 하지 마요 이러진 않고 아니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예, 이렇게. 아직도 그래서 신랑하고 좀 많이 부대껴요. 그런 애들 양육하는 부분에서 저는 제 자식만큼은 손대기 싫어서 대화를 많이 하자고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훈육하고 소리 지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거에서 많이 대화가 틀어지거든요. 되게 무서운 아빠셨구나, 아이들에게. 근데 일단 우리가 좋은 일은 뭐냐 우리 아버님이 젊으실 때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인식했다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알 수도 없는 건데 내가 이걸 대면한다는 건 내 마음, 내 정신, 내 과거에 가장 깊숙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이고 내가 안 좋은 거 세포까지 나 다 긁어낼 거야 라는 것을 50 초반에 시작하셨다는 건 매우 축하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님은 부모님하고 성장하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집안 사정상 어머니 아버님 밑에서 못 크고 다른 집 맡겨져서 컸어요. 근데 뭐 그분들이 못 해주신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집 사형제 밑에 와, 그 집은 사형제였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 5층 아파트인데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라운드 계단으로 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알죠. 제가 반상회 회보를 그게 돌려야 돼요. 아파트 5층까지 쫙 다. 근데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저녁 7시, 8시 되면 불이 다 꺼지거든요. 그때 제가 7살, 뭐 6살 이때 그거를 들고 다 돌렸으니까 꽤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군요. 그렇죠. 아유, 애기가. 뭐 그렇게 한 5, 6년 정도 크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좀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어머니 아버님 살게 됐는데 그때도 두 분은 이제 장사하시느라 한번 나가시면은 한 일주일씩 집에 안 들어오시고 혼자 계셨죠? 혼자 있었죠. 오메. 그래서 제가 가요 무대를 좋아합니다. 가요 무대요? 네. 아 그때 봤었던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의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정의 그 돌봄을 정서의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난 단절된 상태로 남의 집에서 그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눈치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 형제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또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기운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선생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계시지만 정서적으로 이렇게 엄마, 아빠 이런 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아버지 성향 자체도 그러니까 뭐 아빠 이런 집에서 못 자란 거죠. 우리가 괜찮은 척하고 다 시간이 지난 척하지만 우리 안에 엄청 반복해서 빙산처럼 쌓였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차갑게 된 거예요. 등치는 커요. 머리도 커요. 공부했으니까. 근데 뭐는 아이예요? 마음은 아이야. 근데 마음이 아이니까 어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어른스럽게 아이를 대하겠어요? 나도 얼어있는 애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회가 되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리고 선생님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보일 때가 나올 거예요. 그때 눈치 보였던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하러 나가시면은 틀을 갖고 나가셨어요. 아, 그러면 제가 한 2, 3일쯤 지나면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올라오는 언덕 위에서 그 차를 기다려요. 하루도 기다리고 이틀도 기다리고 3일도 기다리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다가 밤 늦으면 집에 와서 자고 제가 항상 지금도 봐요 걔를. 근데 거기까지 더 이상 제가 무슨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 나이에는 그냥 그래 기다리다가 밤 늦으면 집에 와서 자고 뭐 그게 다 했으니까 딱 그때 지영아 어쨌건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살았는데 애들한테는 물려주지 말자. 내한테서 끝내자. 아들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항상 아빠가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고 나중에 언젠가라도 이 방송 보면은 그때라도 아빠 꼭 용서해주고 네가 결혼해서는 꼭 아빠 같지 않게 더 좋은 아빠가 되기를 아빠가 응원할게. 이상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딸에게 털어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더 이상 제 얘기를 들어주기 힘들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딸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나 싶어 서운하다가도 힘들어하는 딸을 보니 와,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모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따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도 들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하고 또 난처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계시죠? 네. 뒤에 계시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따님에게 남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친구나 이웃이 있겠지만 그들한테 한다는 거는 제가 누워서 침 뱉기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저와 이 남편과의 관계를 제일 이해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속상하면 그렇게 자주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라면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제대로 거절하기도 안 하려고 노력해. 다 들어주자니 저희는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한 2돌 3돌 이후부터 제가 계속 사회생활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정의 한 70-80% 이상을 제가 했다고 계속 가장이셨고. 네. 근데 그게 역할이 너무 남편한테 그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은 내 남편이고 우리 집의 가장이야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싫어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죠.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고 그걸 따님한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제가 왜냐면 남편한테 그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걸 따님한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제가 왜냐면 실은 최근에 제가 계속 일을 하다가 네. 지금 잠깐 휴식기에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전에 저의 노고를 좀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부분이 많이 서운했고 화가 났고 그럴 수 있겠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한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풀었는데 네. 저희 딸은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근데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못 들어줘?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왜냐면 저희 친정 엄마가 아빠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 때는 제가 그걸 들어줬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푸념도 제가 들어드렸거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푸념도 제가 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 아이의 나름의 문제가 힘듦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따님이 엄마 나 이거 힘들어라고 할 때 어제 힘들어서 오늘 말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따님은 힘든 지 몇 년이 됐거나 심지어 10년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따님 언제부터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힘들긴 초등학교, 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봐봐요. 오래됐구나. 딸은 안 들어준 게 아니야. 딸은 10년, 20년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게 네. 일하셨던 것도 봐왔고 네.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도 봐왔으니까 엄마 입장에 너무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들으면 엄마한테 너무 이입이 돼서 네. 제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원망스러워하실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이제 좀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네. 아빠가 이랬다 엄마한테 말이 들려오면 조금 미웠죠, 많이 아빠가. 그래서 엄마 너무 속상했겠다, 아빠 너무 밉다라고 제가 또 공감하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아빠랑 약간 잘 지내면 엄마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빠랑 그렇게 트러블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랑은. 네. 그래서 또 약간 잘 지내면 엄마가 좀 서운해 하셔서 조금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 욕을 엄마가 하는 집은 꽤 있어요. 꽤 많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일단 그 원인 제공을 아빠가 했겠죠. 대부분 해. 대부분 해요. 아빠가 그 원인 제공을 해.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안 사정 모르잖아요. 그 우리 집안 사정 아는 사람 누구예요? 자식. 자식밖에 없어. 그리고 또 딸이 크면 또 친구 같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친구 같아서. 야, 엄마가 친구 같아서 했다. 엄마 그럼 누구한테 말하니? 너가 아빠 얘기를 누구한테? 너라도 엄마가 이해를 해줘야지. 엄마 살아온 인생을. 엄마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10권이야. 10권. 지금 밀렸어, 출판이 지금.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10권이야. 밀렸어, 출판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딸은, 그러면 이제 왜 혼란스러워요? 나의 반은 아빠, 나의 반은 엄마에서 왔는데 내 반을 계속 인정하지 않아. 그럼 그 자체로 혼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내가 이게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엄마가 남자에 대한 얘기를 막 해. 안 좋게. 그러면 이 여성이 나이가 먹어서 연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 아예 그냥 난 남자는 싫어. 나 엄마 사는 거 보니까 남자는 너무 싫어. 진짜 별로야. 또 이런 여자분이 21살에 결혼해버려. 참 신기하지. 아빠랑 똑 닮은 사람으로. 왜? 이 남자 구분법을 잘 몰라.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남자도 구분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한 게 남편한테 보이잖아요. 그럼 남편은 한 개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이 여성은 10개 화가 나는 거야. 이 여성은 10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우리 따님 지금 몇 살이죠? 실례가 안 된다면? 21살입니다. 21살. 그럼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나요? 네. 2번 했습니다. 2번. 그때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어떤 결혼 생활,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아빠한테 막 그 남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조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영향 없이 나는 독립되게 조금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봐봐요. 난 전혀 원치 않았는데. 내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딸한테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가능하시면 앞으로 웬만하면 남편분에 대한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하기.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니들 계시다면 제발 딸이나 아들한테 친구 같다고 배우자의 험담, 비난 이런 거는 상속하지 맙시다. 네, 진짜. 그리고 따님들은 야 너는 엄마한테 그것도 못 참어? 지금 얘기하는 거 같죠? 최소 10년은 참았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참은 거, 엄마가 불쌍해서 참은 거, 때로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참은 거. 그 어린아이가 10년 동안 참았다고 생각해봐요. 나도 남편 때문에 10년, 20년 참았는데 나는 성인이 되어서 참았는데 얘는 애인데.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미안하다. 요즘에 뭐 조금 사면은 영혼이 치료될 것 같아요, 따님. 뭐 사면은 마음이 치료될 것 같아요. 옷? 옷 어떤 거요? 이쁜 옷들. 이쁜 옷들? 어머니 들으셨죠? 사과를 말로만 하고 미안하다 다 그런 거 힘이 없다. 네, 그렇죠. 돈으로 해라.